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 가중치를 뒀는데 한국에는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어 상호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국으로 여기는 국가에 개별 관세를 매기는 내용입니다. My fellow Americans, this is Liberation Day, waiting for a long time. April 2nd, 2025 will forever be remembered as the day American industry was reborn, the day America's destiny was reclaimed, and the day that we began to make America wealthy again.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관세율을 표로 보여주며 직접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부과할 상호 관세율은 25%입니다. 표 왼쪽엔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표기했는데 한국은 미국에 50%를 매기고 있다며 그 절반의 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국 가운데 트럼프가 최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온 중국엔 상호 관세 34%가 부과됐고 유럽연합은 20%, 인도와 일본은 각각 26%, 24%를 적용했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는 캄보디아에 책정한 49%였고 베트남에도 46%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표에 제시된 25개국 중 13번째로 상호 관세가 높은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 기본 관세는 우리 시간으로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부과됩니다. 국가별 개별 관세 적용 시점은 우리 시간 9일 오후 1시 1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제품엔 상호 관세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반도체와 의약품, 목재도 추가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에 긴급 경제안보 전략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발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아침 긴급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제안보 전략 TF는 기존의 경제부 총리가 주재해온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로 격상한 회의체입니다.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차 회의에는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 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 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업과 함께 상호 관세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상호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아울러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후에는 주요 기업 등이 참석하는 경제안보 전략 TF 회의를 추가로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 외환 시장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거행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념사에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는 4.3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오늘 경찰이 의료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폭력,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행은 또 온라인 테러 협박 등도 신속히 수사하는 등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인 내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가포 비상을 전국에 발령합니다. 지난달 39개 의과대학의 등록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대생을 향해 스스로 학습할 권리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96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4억 5천만 달러 늘어난 수치로 석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은은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을 지키기 위해 분기 말마다 넣어두는 외화 예수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